이제 9강으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정치 얘기인데요. 탈상품화의 정치.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정치란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결국은 두 시각을 구분하는 문제예요. 이념적으로나 뭐 시각으로 봤을 때 관점 이런 측면에서 자, 우리가 8강에서는 뭐 이름을 권리의 정치, 수당의 정치, 그러니까 수당 대 권리의 정치 두 가지 싸움이죠. 그리고 프레임의 정치. 예, 이것도 이제 두 시각을 보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한 얘기도 나눴죠.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그 양쪽 시각에 놓여 있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품화를 주장하면 자유주의 시각인 거고 탈상품화를 주장하면 민주주의 시각인 거예요. 근데 여기 재상품화가 있죠. 요건 미리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요쪽 라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탈상품화를 가지고 여기다가 계층화라는 개념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복지국가 종류를 구분해 볼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 뭐 이미 알고 있죠? 시장임금. 이 상품화를 추구하면 시장임금을 강조하는 거고 탈상품화를 추구하면 사회임금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쪽은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 이념이 있고 왼쪽에 상품화와 시장임금은 자유주의 이념이 있죠. 여기도 말은 정말 거창하죠. 탈상품화의 정치다. 복지정치란 그 얘기는 복지국가가 되려면 상품화가 아니라 탈상품화로 가야 된다. 즉 사회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뭐 이념적으로는 그쪽 라인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랑 똑같죠. 한번 그림으로 먼저 보고 다 똑같습니다. 우리 앞쪽에서 여기까지 이념과 정책, 사회민주주의의 여기까지 이념과 정책이었죠. 수당의 정치대 요건 요 라인에 있고 권리의 정치는 여기서 물고기 잡는 걸로 얘기했잖아요. 물고기를 잡아다 주면 요쪽 라인에 있는 거죠. 권리의 정치는 물고기를 잡는 게 자신의 권리라는 걸 자각하게 해준다. 뭐 이런 말을 썼잖아요. 민주주의로 보면 여기는 절차적 민주주의까지고 그 얘기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유권, 정치권까지가 보장되죠. 여기는 실질적 민주주의다. 그 얘기는 여기에는 사회권까지 들어가야 된다. 자, 이제 여기서 추가되는 게 이쪽 라인의 정치를 상품화의 정치라 그래요. 상품화가 된다라는 말은 시장에서 내다 파는 게 상품이잖아요. 가격표가 붙어갖고,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너의 노동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시장 임금을 받는 것, 1차 분배죠. 그게 복지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탈상품화의 정치. 요거는 탈상품화니까 시장에다가 너의 노동을 내다 팔지 않아도 돼. 왜? 사회에서 임금이 나와. 국가가 돈을 줘. 요렇게 되는 게 요쪽 라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사회복지가 된다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상품화에서 탈상품화 쪽으로 갈수록 복지가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이름에서 복지는 결국은 탈상품화를 두고 벌이는 정치 게임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세력이 있느냐, 양쪽 이념 중에서 그런 얘기인데, 자 이제 뭐 큰 건 보셨고요. 먼저 요 개념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상품화 있고 재상품화 있고 탈상품화가 있어요. 자, 이념적으로 보면 여기가 자유주의예요. 그럼 뭔 뜻이냐? 여기 시장에 의존한다. 즉 노동자들이 시장에다가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아서 어느 정도 살아가고 있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느냐. 내가 시장에서 받은 임금으로 100% 살고 있다. 그러면 상품화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요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게 탈상품화예요. 당연히 이념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죠.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 이념, 보편주의 복지, 제도주의 복지는 탈상품화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럼 탈상품화, 시장에서 벗어났다는 거야. 상품으로 시장에서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지 않아도, 즉 내가 회사 나가고 공장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국가에 의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것. 그 수준. 그러니까 그 수준이 높을수록 탈상품화가 높다라고 보는 거고 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중간에 끼어 있는 재상품화, 이거 우리가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 이념에서 보셨잖아요. 큰 사회론 할 때 토니 블레어가 주창한 거죠. 이 얘기는 시장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교육 훈련시켜서 시장에 재진입시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도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이 재상품화는 결국은 제3의 길은 요 신자유주의 라인에 있는 거야.
결국은 시장으로 다시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요 둘은 근본적으로는 같은 거다. 그쵸? 같은 라인에 있는 거다. 자, 요게 개념 정의하고요. 자, 요게 여러분 이제 이분을 여러 번 만날 건데요. 여기 에스핑 안데르센이라고 여기를 읽어도 되고, 또 뭐 다르게 읽으면 앤더슨이라고 읽어도 돼요. 에스핑 앤더슨. 이분이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합니다. 지금은 안 나눌 거예요. 근데 강의가 진행되면 이 기준이 다시 나올 거고, 이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복지국가가 3개로 나눠질 겁니다. 그게 별도의 강의로 이제 그 부분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뭘 배웠어요? 탈상품화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핑 안데르센, 저는 그냥 안데르센으로 읽겠습니다. 에스핑 안데르센이라는 분이 어떤 나라의 복지국가의 종류를 나눌 때 딱 2가지 기준으로 나눠요. 그게 하나가 탈상품하고 또 하나가 계층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낼게요. 여러분, 이 나라는 복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는 거는 탈상품화가 높아야 돼요. 즉, 시장에다가 내 노동력을 팔지 않아도 나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 국가가 주는 뭐 혜택, 이런 거, 보조, 돈, 이런 걸로 높고, 계층화는 낮아야 돼요. 계층화는 결국은 서열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불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이 2가지 기준에서 복지국가는 탈상품화는 높은 나라고 계층화는 낮은 나라예요. 자, 정리해보죠. 기준이 탈상품화는 다시 한번 또 하지만 시장에서의 업적과 즉 시장에다 내 노동력을 팔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정도다. 아까 전에 했던 표현과 비슷한 거죠. 이게 바로 요거예요. 사회민주주의. 요 국가는 탈상품화 수준이 어때요? 높아요. 복지 수준이 높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시장에다가 내 노동력을 안 팔아도 산다는 얘기는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국가가 주는 돈을 뭐라 그래요? 사회임금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회임금 수준이 높은 나라예요. 사회적 임금이라 해도 좋고요. 그냥 사회임금이라 해도 좋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사회임금이 높다는 얘기는 탈상품화 수준이 높다는 얘기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 얘기는 복지 수준이 높다. 그러니까 이 탈상품화 수준을 높고 사회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채택한 국가겠죠. 대표적인 게 스웨덴 같은 나라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2번째 기준으로 가죠. 계층화입니다. 이건 서열화 시키는 거예요. 수직화. 위아래, 잘 사는 사람, 중간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인데 서열화가 높다라는 건 불평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층화 수준이 그러니까 불평등과 관련된 게 계층화예요. 계층화가 높다는 얘기는 불평등이 높다라는 거예요. 양극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 수준이 높을수록 평등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계층화 수준은 낮아야 됩니다. 낮은 나라가, 즉 불평등이 낮아야 되는 나라예요. 그 얘기는 계층화가 낮은 나라다.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탈상품화, 즉 사회적 임금 수준은 높여야 되는 거고 불평등, 즉 계층화 수준은 낮춰야 된다. 이 강의에서는 이 정도만 여러분 챙기겠습니다. 에스핑 안데르센에 다시 나올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한번 볼게요. 탈상품화와 가장 관련된 것. 여러분 요거는 어떤 이념이냐면 사회민주주의 이념과 매우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상품화는 자유주의 이념에서 추구하는 겁니다. 탈상품화를 추구하는 건 사회민주주의 이념이에요. 그러면 시장임금을 강조하는 건 자유주의죠. 개인의 노력, 나의 노력이에요. 이거는 자유주의죠. 여러분, 거리에서 박스를 주워서 사는 노인들이 자신의 생계를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국가가 도와주는 게 아니야. 이거는 자유주의와 관련된 거죠. 즉 자녀주의, 선별주의 복지와 관련, 사회임금이 바로 요거와 탈상품화와 가장 관련이 높죠. 사회임금이 높으면 탈상품화가 높은 거고 그게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추구하는 바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4번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또 이제 시장임금, 사회임금 나왔는데 시장임금을 강조하는 게 또 연습해 볼게요. 자유주의. 자유주의 하면 딸림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자녀주의, 선별주의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사회임금을 강조하는 건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 시장임금, 자유주의, 선별주의, 자녀주의에서 강조합니다. 이거는 상품화예요. 상품화를 강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회임금은 사회민주주의, 보편주의, 제도주의에서 강조해요. 이 사회임금을 강조하는 건 탈상품화를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요 같은 라인에 있는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임금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야.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했어요. 내가 회사 나가서 일하고 받는 월급이라 그랬어요. 내가 회사 나간다는 건 시장에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 노동력을 팔아서 받는 거,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거. 그러니까 연봉, 월급, 시급 전부 다 이게 대표적인 시장임금이에요. 그러니까 탈상품화 수준이 낮다라는 건 시장임금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탈상품화 수준이 낮다라는 건 시장에 나가서 내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는 수준인데 그거는 사회임금과 관련돼 있잖아요. 사회임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어떤 문장에서 탈상품화 수준이 낮다라는 얘기는 사회임금 수준이 낮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시장임금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즉 일해서 자기가 살고 있다는 거야.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는 게 없다라는 거죠. 이거와 밀접한 게 자유주의죠. 뭐 다른 말로 하면 신자유주의 이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쪽 복지로 얘기하면 자녀주의 복지와 관련돼 있는 거 혹은 선별주의 복지와 아주 관련된 개념이 시장임금. 뭐 상품화와 관련돼 있죠. 자, 이에 반해 사회임금은 의료, 교육, 주거 등에 대한 여기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가 무상으로 의료 제공해 주는 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을 때 사회권과 관련된 겁니다. 마셜 얘기해서 무상으로 교육받게 해주는 거, 공공주택 제공해 주는 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탈상품화 수준이 높아요. 그럼 얘기는 사회임금을 많이 받고 있다고 똑같은 거죠. 탈상품화 수준이 높다라는 건 시장에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 얘기는 국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얘기죠. 즉 사회임금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추구하는 이념이 사회민주주의 이념이죠.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그러므로 스웨덴은 한국보다 사회적 임금 비중이 높다. 즉 탈상품화 수준이 높다. 이렇게 돼야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한국은 복지주가 계속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스웨덴보다는 스웨덴이 넘버원이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뭐 노르웨이 이쪽 노르딕 모델에 속하는 나라들이 저 북유럽이죠. 그쪽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복지 수준이 높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그래도 기본 기조가 신자유주의 쪽에 훨씬 가까워요. 훨씬 가깝습니다. 그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보편 복지의 기본 틀이 이제 만들어져서 많이 좋아지고 있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에서 사회적 임금과 거리가 먼 것. 이거 이제 사회적 임금은 탈상품화와 연관되는 거고 이 이념은 사회민주주의와 관련돼 있죠. 어쨌든 내가 노동력을 안 팔아도 국가로부터 받는 거예요. 무상급식. 네, 맞죠? 학교에서 공짜로 모든 애들한테 주는 거야, 국가가. 아동수당. 국가가 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3번을 봐세요. 무조건 3번이 시장임금이다. 아르바이트 임금. 내가 내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바비는. 내가 그러니까 사회적 임금은 내가 노력을 안 했어. 그런데 국가가 줘야 돼. 네, 이 느낌이 이거죠. 무상의료. 이거 전부 다. 내가 뭐 안 했는데 국가가 다 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7번은 거리가 먼 거니까 3번이죠. 3번은 시장임금을 얘기하는 거죠.